하락을 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3파동으로 지금 나오고 있었던 모습이며 3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베야게 시 우리는 조종이 열린다, 하방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제가 이번 겨울 또 유행하는 독감,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좀 며칠을 집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목소리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도 독감들 많이 조심하시고 빠르게 관점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 마지막 방송이 아마도 내려오기 전에 이 상승 추세를 타고 있었을 때였을 거예요. 그렇죠? 거래량도 받쳐주면서 캔들도 이평도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고점에서 일단은 시간봉으로 의미 있는 역방향 망치로 변곡 행들을 생성을 하면서 그 이후에 추세 라인을 꺾으면서 하방으로 이탈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한글방에서 디스코드방 놀러 오시면 아시겠지만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최고점에서 변곡 행들 도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저는 롱을 여기서는 일부 익절을 하였습니다. 반익절을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추가적으로 저는 숏을 잡긴 하였지만 저는 지지를 해주면서 상승으로 이어질 줄 알았어요. 왜냐? 도미너스를 보았을 때 도미너스가 이탈을 하기 직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이번에는 뚫어주겠지라는 마음으로 상승으로 추세를 이어갈 줄 알았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 추세가 딱 꺾인 이후더라고요. 그쵸? 꺾이고 리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쉽게도 숏은 이때는 빨리 입절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관점을 나갔죠. 지금 올라온 이 파동이 5개 파동 임펄스보다는 1개, 2개, 3개의 파동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매물대, 그쵸? 추세 라인 또는 이러한 지지 매물대가 깨질 시 우리는 하방을 봐야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난 정확하게 1분 후, 이것도 제 디스코드 방, 수익 인증 방에도 있고, 다야 관점 방, 한글 방에도 제가 다 공유를 해드렸는데, 정확하게 1분 후에 이 하락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추격을 하였고, 그 다음에는 익절을 한 다음에 반등을 주면 여기서 탄력을 했었어요. 리테스트 자리. 그래서 오비라인이라고 제가 종종 불리는 이 리테스트 자리에서 타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주질 않고 그냥 내려버린 모습이죠. 그래서 아쉽게도 해칭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롱은 어느 정도 볼 수 있었던 게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정직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저점 추세 라인을 이어보면 딱 하나 나오는 추세 라인이 있는데 바로 이 추세 라인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되돌림을 주더라도 한번 지지받았던 매물대에서 추가적으로 연속으로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변곡의 캔들이 프랙탈이 생성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확신으로 넘어가야 하는 단계가 되려면 당연하게도 일봉에서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보았던 강한 저항 구간 이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를 뚫어야지만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를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반등을 하더라도 여기서 내린다. 그럼 이것 또한 우리는 안 좋은 패턴으로 보면서 추가적인 하방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저는 무포이긴 하지만 매매 계획은 어떻게 가져갈 거냐면 일봉에서 양봉 마감 시 내림롱으로 매매를 할 것이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 저점이 깨질 시에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방을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마도 이때부터 공유를 해드렸었을 거예요. 이 상승을 하기 전부터 이 소파동을 보면서 리테스트를 하면서 여기는 중요한 추세 라인이 될 것이며 다시 내려올 때도 여기를 닫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만약에 상방으로 할 거면 의미 있는 추세 라인이기 때문에 21년도 고점 2개를 이은 추세 라인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트가 형성이 되다가 이렇게 뚫으면 여기는 지지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향해 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의미 있는 추세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리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보인다. 하지만 이때부터는 특징이 생깁니다. 바로 이 추세 라인을 각질러 주는 것보다는 살짝 뚫고 올리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관점을 나왔죠. 살짝 뚫고 반등을 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록 뚫리긴 했지만 몸통 마감은 위에서 하였고 지금 소파동을 다시 넘어가 보면 이더리움과 동일하게 한번 지지받았던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한 파동이었고 이게 억지스럽게 어제 하루 종일 올린 건데 이게 한 파동 그리고 내린 게 방금 이렇게 3번 내렸죠? 이게 또 한 번의 조정 A, B, C
그리고 이게 뭐 마지막 C파동으로 직잭이 나올 수 있다라고는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보통 이러한 대칭 자리를 보죠. 그래서 이게 1파, 2파, 3파, 4파가 나오고 5파 등으로 올라가면서 이러한 매물대, 그래서 뭐 이런 구간부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매물대에서 지지 저항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해석하면서 매매를 하게 되면 추후 방향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웨지 형태로 나오는 것 같아서 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매매를 했었냐면 제 기억으로는 여기에서 롱을 들어가라고 저는 어제 관점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저도 여기에서 롱을 잡고 이렇게 올라왔었고요. 익절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수면으로 다 나가버렸고 이렇게 많이 올라올 줄 몰랐어요. 한 번에 솔직히.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관점은 동일합니다. 도미넌스가 이더리움이 이탈하면 그때는 알트장과 이더리움의 장이 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아직도 관점은 동일합니다. 안타깝게도 눌리면서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비트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이번 하락을 어느 정도 또 볼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테더 도미넌스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차트가 애매하다 싶으면 테더 도미넌스, USDT 도미넌스 차트죠. 한 번씩 분석을 하고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강의에서도 또는 생방송 녹박에서도 자주 한 말인데 항상 도움이 됐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최저점에서 왕관 패턴 자리죠. 여기가 매물대 자리이기도 했으면서 이거에 대한 확장 값이기도 했고 카운팅 해보면 1, 2, 3, 4, 5파동이 마무리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가 왕관 자리로 큰 상승이 나올 것이고 도미넌스가 큰 상승이 나오면 비트코인은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최저점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제가 디스코드에서 다 공유를 해드렸으니까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반등을 하게 되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될 경우 큰 하락이 가능하다. 그렇죠? 비트코인 관점에서 큰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이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큰 하락이 바로 나왔었죠. 자, 그리고 이더리움 현상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3파동으로 지금 나오고 있었던 모습이며 3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500개씩 우리는 조종이 열린다. 하방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항이 나온 구간도 사실상 월봉 매물대 중요한 구간에서 저항이 나왔던 자리고요. 월봉 캔들 반등하고 눌린 모습이었죠. 그래서 깨졌을 때 빅숏이 나왔던 걸로 보이고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생각보다 만약에 내릴 시에 알트들도 좀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방어를 해주면 좋긴 하겠지만 내리는 동안에는 방어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반등 또는 폭을 생각했었을 때 비트코인보다는 덜 내리는 코인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제 30% 정도 정리를 하였고요. 여기서 한번 잡고 30% 정리한 거를 여기서 반익절하고 아침에 일어났었을 때 한 이쯤에서 다시 한 번 더 나머지 물량 정리하고 지금 30% 정도 익절을 한 상태에서 그냥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금은 30% 그리고 나머지 70%가 지금 투입된 상황이라서 한번 조금 더 지켜보고 상황을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하방으로 떨어지게 될 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주봉 캔들을 보시면 상승을 하였지만 추가적으로 오더블럭이죠. 주봉 오더블럭에서 눌리는 모습이었어요. 1차, 2차. 월봉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점에서 영망치 변곡행들이 생성이 된 다음 상방으로 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패하고 눌리는 모습이라고 일단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여기서 올리면서 고점을 갱신할 시에는 지지를 받고 올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 모습이죠. 소파동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패턴 자체가 우리가 볼 수 있는 패턴이 여기서는 컵밴드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빠질 시 그 다음 지지 구간이 1차 그리고 2차, 3차. 2차는 이제 그냥 1.618 피보나치가 항상 좋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은 건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안전하게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최소한 일본급에서 의미 있는 변곡 행들 패턴이 생성되기 전까지는 안전하게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1차를 여기로 보고 다음 현물 자리를 생각했을 때는 여기가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빠진 다음에 한 1월 한 20일 정도 되면 이제 트럼프죠. 미국 대통령이 오피스로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추세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올라올 때는 내려왔던 이 채널링의 저항 구간을 뚫었을 때 어느 정도 컨펌이 될 것 같고 뚫린 다음에 리테스트 해주는 자리가 한 번은 주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러한 구간들을 잘 지켜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